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김도연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도 $80 초반으로 급락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장 막판의 하락분도 오늘 장 초반에 바로 만회를 하면서 5% 상승한 코스피 8,600선마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사라진 시장은 어떨지 기대감이 커지네요.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반가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급락 출발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시장 반등 탄력 강하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오늘장 고영이 순매수 1위에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오늘장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프라이메트픽 시간에는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주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와 방산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로봇 좋아 가는 거야. 전쟁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LG전자 모두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직격 프라임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2,800선이었던 코스피는 8,500선. 180% 상승률에는 폭발적인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과 전략은 무엇일까요? 딜사이트 경제TV 개국 2주년 특별 대담으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종전 덕분에 월요일장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 탄력이 강한데요. 오늘장 고수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차트 인베스트먼트 이형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합니다. 드디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요. 근데 사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받고 코스닥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대장주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온도차가 계속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있는 이유는 반도체 수급 쏠림에 따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의 본격적인 좀 반등은 7월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이런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 개선이 또 나와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실적으로 가는 것보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되는 단계는 7월로 좀 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한 부분에서 종전 협상이 이제 체결이 되면서 네. 환율과 유가가 안정이 되고 이제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5월부터 해서 6월까지 그러니까 오늘 뭐 6월 중반부까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이 불확실성 조금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네. 이런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미국 이란 종전 협상 관련한 부분도 불확실성 하나가 좀 제거가 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 FMC가 또 있죠. 그래서 이 FMC에서 새로운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할 건데 아무래도 좀 처음 들어오는 입장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는 것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해서 조금 더 시장을 좀 훈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6월은 양지수가 저점을 좀 다져가는 구간으로 좀 보시되 그리고 7월부터 이제 실적 지진과 맞물려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매크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수는 속도 조절을 했고 그리고 7월부터는 아무래도 실적과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실적과 함께 지수가 우상향,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훨씬 좋다. 다만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좀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현물 팔고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좀 단기 접근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가 아주 쉬운 얘기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 꼭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변동성은 6월 달에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르면 지수가 오르면 크게 오르고 그리고 수급 쏠림도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매도가 나와서 빠지게 되면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 신용 잔고 지금 상당히 늘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은 이 악성 매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이 신용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신용 잔고를 좀 죽이고 가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5월, 6월 사이에 또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반도체가 끌어주고 지수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올 확률이 하반기에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저점을 다져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전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7월 정도는 점진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 고수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영이 1위에 올라와 있고요. LG CNS와 한미반도체 등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 대거 담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좀 올라와 있는 모습과 함께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장 한미반도체가 지난주에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장은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 올라와 있는 고영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의 공급망에 진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사 장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오늘장 주가는 보합권대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공지능 운영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2%대 올라와 주고 있고요. 원익 IPS도 지난주에 상승을 뒤로하고 4%대 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부침이 있었던 LG그룹주들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LG CNS가 오늘장 6%가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들 재건 관련한 기대감이 다시금 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9%가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장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원익 QNC가 1%대, 리노공업은 2.8% 하락세고요. 한미반도체와 함께 GST까지 오늘장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강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0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모비스 64만 원 지나가면서 5.4%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레인보 로보틱스를 짚어봤고요. 오늘은 두산 짚어보도록 할 텐데 로봇주들은 여전히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로봇주들은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슨항 방한 관련해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제 6월 초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움직임이 나오는 좀 특성들이 있는데 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좀 우상향, 중장기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연간 실적이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관련 또 개선이 또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로봇 시장 키워드는 지금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젠슨항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와 관련한 좀 협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급등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벤트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좀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피지컬 AI 관련해서 우리가 숫자로 찍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분할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점이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 17만 원까지 급등세가 나와줬다가 최근 단기 낙폭이 좀 과도한 부분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에 지금 좋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봉만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네.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5월선을 타고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단기간 뭐 꺾인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갈 수 있는 로봇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로도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순매수 상위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전략 만들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팔고 있는 종목들도 열어봐야겠죠. 지금 실시간 순매도 상위 10가지 종목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그리고 네이버 등 대형주들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강한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7%가 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230만 닉스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 관련주들이 다시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FCBGA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MLCC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까지 오늘장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무려 13% 강한 반등 보여주면서 지금 192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LG이노텍도 오늘장 LG그룹주들의 전반적인 강세 그리고 기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11%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다시금 반가운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오늘 시장이 올라주면서 좀 거래대금 급증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다만 스페이스X 모멘텀이 묻어 있었던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대 머물러 있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5%라는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주 가이던스 상향이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고요. 데이터 센터 접속 구간 그리고 내부 전력 인프라 같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15%라는 장대 양봉 연출해주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함께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장 4%대 올라와주고 있고요. 테크윙도 함께 7%라는 강세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강한 탄력 받고 있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다행히 좀 다시금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기판 대장주들이 최근에 좀 고점 논란이 있긴 했었잖아요. 쉴 틈 없이 갔었는데 이제는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 시점은 좀 조정시 매수 관점이 유효할까요?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코칩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MLCC 관련한 얘기를 드렸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쇼티지다. 그러니까 부족 현상 때문에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워낙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MLCC 기술 이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의 영업이익과 여러 가지 순이익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기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MLCC 관련한 지금 쇼티지
현상에 따른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증사 리포트도 25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목표 주가대로 주가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컨센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우상향 추세를 다시 한번 지금 돌려놓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최소한 올해까지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쇼티지 현상이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자유롭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좀 급등세가 나와주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자, 5월 29일까지 이 MLCC 쇼티지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단기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주가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다시금 지금 5월선을 타고 또 한 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힘이 좋은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월봉만 보시겠습니다. 네. 월봉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이만큼 큰 장대 한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격 조정, 그러니까 이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달은 어느 정도 월봉 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보여집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지만 네. 고점에서 이제 빠졌을 뿐이지 지금 빨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해서 빨리 회복이 되는 이런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수가 지금 변동성에 따른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지금 자리가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할 매수 이런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종목도 지금 자리도 들어가셔가지고 신고가를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다시금 200만 원대를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종목 또한 쇼티지 현상이 지금 꺾이는 부분들이 신호가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신고가를 저는 돌파하러 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220만 원 부근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한번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분할 매수를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거점 부근인 한 220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한 번의 신고가 돌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10가지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강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함께 8%라는 강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지급 33만 전자까지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방금 짚어봤던 삼성전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장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성호전자가 지난주에 급등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5%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고 있는 성호전자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4%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으로 인한 증시 거래 대금 증가 그리고 자산관리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호평 나와주고 있습니다. 4%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8위에 올라와 있는 한택 같은 경우에도 북미 LNG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 역시나 4% 이상의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주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앞서서 또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15%라는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강한 반등 탄력 2거래 연속 가져가고 있는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33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가 좀 유효할 텐데 사실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당장 들어가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조정 시에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자. 그 조정 시 눌림이 그럼 네. 어디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저항대에서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라인이 되는 자리. 그 자리를 말씀드렸거든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는 시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또한 삼성전자도 오늘 뭐 당장 따라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저항이 됐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 요 관점은 유효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믿고 가야 될 주식 맞습니다. 그쵸. 맞고 지금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거의 100조 가까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마어마한 정말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엔비디아 영업이익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 보유국이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쵸. 정말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을 지금 이끌어내주고 있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앞으로도 점진적인 우상향 하반기에도 그리고 제가 올해까지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주말간에 이제 또 노무라에서 네. 지금 증거사 리포트가 또 나왔죠. 목표가를 59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 이 증거사 리포트를 내실 때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에 대한 컨센을 보고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적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9만 원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50% 이상 또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것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증거사 리포트대로 네. 주가가 가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찍히고 그리고 7월 달에 또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는 좀 믿고 가야 된다. 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 변동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밑에서 이제 잡으신 분들은 쭉 들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내셨다면 비중 좀 줄이는 전략, 뭐 이런 전략 가시면 되고, 신규 진입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는 우상향 추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4월 달만 해도 20만 전자에서 30만 전자 언제 가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단기간에 네. 30만 전자를 뚫어내고 40만 원 부근까지 6월 달에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펀더멘털 해소는 없죠. 그리고 속도 조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눌림이 나오고 물론 지금 매크로 이슈가 지금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전쟁 관련한, 그래서 그렇게 해소가 되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속도 조절을 좀 했다. 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요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쇼티지가 나오는 MLCC, 삼성전기처럼 신고가, 지금은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게 반도체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종목 또한 삼성전자도 37만 원을 신고가를 돌파를 위한 네.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역시나 분할 매수 그리고 신고가 돌파에 대한 가능성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 열어보시죠.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등 대형주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역시나 오늘장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도 강한 탄력 받고 있고요. 네이버도 다시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2% 내외의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6%라는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64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종전에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4% 넘게 빠졌죠. 이에 따라서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한항공이 무려 15%라는 강세 보여주면서 꽉 찬 장대 양봉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함께 SK텔레콤까지 동반해서 2%라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신고가 행진 보였었던 심택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추가적으로 1%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관련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삼성중공업 오늘장 5% 내외라는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젠슨황 방한 이후로 좀 주가 힘을 쓰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럼 네이버는 저희가 젠슨황 기대감이 있기 전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네,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6월 달에 좀 단기 급등이 나왔던 네. 이유는 젠슨황 방한 관련한 좀 이벤트가 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네이버가 반도체만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이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관련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멀티플 확장을 좀 기대를 하고는 있으나 이 종목 또한 지금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야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 수급이 지금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반도체는 확실한 지금 숫자가 찍히고 있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지금 AI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한 숫자가 찍히지 않는 네이버에서는 아주 큰 상승세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이제 네이버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30만 원 부근까지는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가 최근에 좀 실렸죠. 물론 젠슨항 반 관련해서 좀 거래가 실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이 거래량이 좀 실리게 되면서 밑에 저항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게 되면 28만 원대가 상당한 저항입니다. 28만 원 거의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뚫지 못했던 28만 원을 뚫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등 탄력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 공략주였던 코칩이 오늘 바로 이제 9%라는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칩이 이렇게 잘 가서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럼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추천주는 일진전기란 종목입니다. 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 확장 수혜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 인프라도 슈퍼사이클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섹터죠. 네. 지금 해외 수주를 지속적으로 지금 따내고 있고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단기간에 좀 이유 없이 많이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7월달 제가 실적 시즌이 언제 온다고 했죠. 반도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기기 이 섹터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3년치 물량 이렇게 수주를 따내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수주를 계속해서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 모멘텀도 받아갈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일진전기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자, 5월 달까지 지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당연히 지금 슈퍼사이클, 전력 슈퍼사이클 관련한 모멘텀을 받게 되면서 이 종목도 15만 원 부분까지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시게 되면 펀드멘탈 훼손 없이 단기간에 지수가 밀리고 매크로슈들 때문에 과도하게 빠졌다.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단기 평선들을 올라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부담이 없죠. 7월에도 실적 시즌에 또 전력기기 관련한 섹터들이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불구하고 네. 주가는 많이 조정이 나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일단 현재가 87,000원, 87,8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네. 1차적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일진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공략주였던 코칩도 잘 가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일진전기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데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또 시황도 잘 봐주시잖아요. 어디로 가면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시황도 그렇고 지난주 이제 추천주 네. 코치 같이 저점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지금 QR 코드 찍으시면 제 방에 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제가 빠른 정보 이런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종목들도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매수하실 수 있는 지금 너무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 사지를 못하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의 인사이트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상의 1%는 지금 함께 하셨고요. 구차트 인베스트 이형빈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있었고요. 오늘 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종식이 되는 것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일단 기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5시 30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고요. 협상을 중지해온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X를 통해서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라는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 5% 상승하고 코스닥은 약간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좀 종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의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합의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합의를 한다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60일 MOU잖아요. 그러니까 60일 사이에 협의를 해야죠. 네, 어떤 서로 간에 약속했었던 게 잘 이행이 되면 끝나는 건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철수하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60일 뒤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시 배를 가지 않을 해군이 다시 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 자체는 이미 지금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80대까지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시장은 이제는 이란 관련해서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안겨줬던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진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일단 오늘 장 초반 굉장히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 직격의 추세까지 화면으로 보시고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로봇 좋아 가는 거야. 작가님 이거 약간 연차가 느껴지는 무한도전 좋아가는 거에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5%, 9%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역시도 현대차, LG전자를 필두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이 원전주,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꿈틀꿈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두에비를 비롯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주 또한 뜨겁습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오늘 거의 10% 가까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미 모멘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저희가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4%대, SK하이닉스 6%대 상승 흐름. 그런데 워낙 저희가 이제 8%, 10% 막 오른 것도 막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폭발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너무나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삼전닉스 중동 리스크를 털어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중동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삼전닉스가 빠졌나요? 그렇죠. 안 빠졌죠. 버텨준 게 삼전닉스였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란전이 해결됐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한가가 상한가 갈 일이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란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네. 유가도 다시 $100도 가기도 하면서 계속 좀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확실한 실적이라는 게 매력적이고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에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란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부분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박스권의 주가 흐름을 한 7월 달까지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네.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의 고점이 온다라면 조금 일부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전부 줄이면 안 되겠죠. 네. 또 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비중 줄이고 또 내려온다 그러면 그 내려오는 폭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좀 저점에 분할 매수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다가 한 7월 초 중순 이후부터는 네. 끌고 가는 전략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조정 시에,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팔지 않고 내려온다 그러면 최대 비중을 최소 30%, 많게는 한 40%까지. 뭐 어쩔 수 없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전체 시장 비중이 55%, 거의 네.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한 3에서 40%까지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사라지면서 랠리를 계속해서 펼쳐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말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스권 상단과 하단도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한 35만 원 네. 때까지도 한번 37만 원까지 가기도 했었죠. 예. 그러면 이제 길게 보면 지금 이제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3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에 이렇게 박스권이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진폭이 한 15%에서 20% 정도의 진폭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240만 원까지 갔다가 한 190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주는 건데 한 200에서 240만 원 정도 흐름에서 어떤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기간 조정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만약에 6월 말,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라면 네. 이 5월 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매물 소화하고 나서 충분히 더 잘 갈 수 있다. 특히 지금 증권사들이 특히 외국계가 더 공격적이잖아요. 예. 외국계는 뭐 400만 원, 뭐 400 한 2, 30만 원. 네. 뭐 삼성전자는 제가 그건 보지 못, 제목만 봐가지고 80몇만 원 부른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뭐 80만 전자. 네, 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확인시켜 주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수출 데이터로도 확인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을 갖고 대응하면 좋다. 주가라는 게 하이닉스 400만 원 불렀다고 해서 삼성전자 뭐 80만 원 불렀다고 해서 내일 당장 80만 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표가도 앞으로 1년 뒤 목표가인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 뒤에 목표가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를 맞춰서 올라간다라면 지금은 약간 기간 조정을 좀 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전망 들어봤고요. 오늘 현대차와 LG전자 얘기를 해보죠. 한동안은 좀 많이 빠져서 속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전쟁 종식이라는 이슈가 좀 반갑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비해서 그동안 정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아주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 만회의 속도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LG전자 뭐 현대차 모두 올라오는 거는 네.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현대차는 그게 좀 덜 하긴 했는데 LG전자 그룹은 젠슨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과하게 붙으면서 좀 오버슈팅을 줬었던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하락으로 다 반납을 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중이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여기서 다시 LG전자가 뭐 40만 원, 50만 원 간다라기보다는 좀 네. 시간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LG전자는 아직까지는 현대차만큼의 제대로 된 로봇을 공개한 건 없잖아요. 뭐 저는 못 봤는데 네. 뭐 그 제가 들은 얘기로는 빨래 개는 수건 개는 로봇을 한번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플로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LG전자? 네, LG전자.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빨래 뭐 개면 좋긴 하죠. 수건은 네. 뭐 제가 개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현대차 대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LG전자 로봇은 제가 본 게 맞다라면 약간 바퀴드가 달려서 이동하는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의 좀 제대로 된 로봇을 좀 공개하기 전까지는 좀 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확실한 어떤 모멘텀은 좀 있고 또 다만 이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어떤 부진은 좀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건 기아가 못 가는 거지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을 본다라면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주종이 좀 제법 세게 나왔고 네.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LG전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LG CNS는 이제 그 네오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오클라우드 시장은 사실은 LG CNS, 삼성 SDS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는데 역시 LG CNS도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이걸 단번에 회복하기 힘들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약간 유리기판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LG 그룹주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로봇으로 해가지고 로봇 피지컬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같이 움직인 것 같지만 네. 각 기업별로 좀 주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선별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LG그룹주가 이제 저점을 본 거는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저점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 LG CNS도 네. 젠스왕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올랐다 조정을 받아서 그런 네. 것이지 다시 예전의 호격사처럼 계속 주가가 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네. 있어요. 최근 1년 정도 흐름을 보면 계속 13,000원대에서 그 주가가 내려오면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였고 한 16,000원, 17,000원 가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모멘텀 하나 만들어진다라면 전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만 조금 빨리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시세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 대형주의 상승만큼이나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지난주였는데 오늘 흐름이 맞게 폭발적이진 않습니다만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주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로봇주도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뭐 여전히 대형주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삼전닉스가 조금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을 계속 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의외로 소부장은 조금 더 힘을 낼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소부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네. 뭐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난주에 1000포인트를 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위태로웠는데 그걸 되돌려준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 그걸 이끌어줬다 판단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웨이퍼 생산을 처음엔 2배,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는 뭐 3배까지 늘리겠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것들을 감안한다고 본다면 전 소부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부장이 좀 가격 대비에 실적 대비해서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국면에 들어간다라면 전 전공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각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뭐 PSK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같은 기업들, 그리고 HPSP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은 그 분야의 시각이든 증착이든 모든 그 분야에 대해서 네. 대부분의 그 기업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분할 매수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약간 색깔이 예전에는 이제 뭐 소부장 뭐 쪽이었다라면 최근에는 뭐 오사트 쪽이었고 그다음에 기판 쪽에 움직였다라면 전공정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쉽게 안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로봇주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뤘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파운드리 모멘텀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5%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두해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의 말고는 투자할 만한 회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주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선주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스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대미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 일본의 투자금을 첫 번째로 원전으로 거의 확정 짓는 것 같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전도 있겠지만 약간 에너지 개발 쪽으로 마스가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에너지 개발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게 네. 이제 이번 주에 결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그 원전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그 정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네이버가 엔비디아랑 협약한 내용을 본다면 원전 한 10기가 필요한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 정도의 데이터 센터 규모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더 많은 원전이 그렇죠. 필요하겠죠. 예. 가스 발전이나 태양광 이런 걸로 대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은 계속 커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력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주는데, 주가는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다가 또 한번 시세가 나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14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원자주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리밸런싱 이슈가 좀 있으면서 마감 가격이 막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몇몇 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억지로 끌어올린 건 다음날 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금요일 그 프리마켓서부터 상승한 걸 되돌림이 나왔던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프리마켓 시세는 반영을 안 하잖아요. 네. 정주장 가격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해빌 원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 이슈 때문에 재건 관련 그 건설주들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건설 윗꼬리가 좀 달리긴 하네요. 그리고 대우건설 등등 좀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설주, 원전을 겸한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좀 줄여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 때문에 올라온 것보다는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좀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좀 있었고, 최근에 한 달 정도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고점 대비 한 4에서 50% 정도 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이란 이슈가 타결이 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재건을 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얘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게, 석유 시설 이거 이란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복구되는데 1년이 걸리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지금 뉴스 최근에 제가 접한 거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된다? 예, 정상화되는데. 그러면은 재건할 게 뭐가 있나요? 정상화하는데 일주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고치고 있었고, 많이 타격받은 거 대부분 그 보수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완전 정상 가동은 아니겠죠. 비상 가동이든 뭐든 어쨌든 가동할 정도 수준인 거고, 완벽히 정상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 사실 러우 전쟁 때도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건설주는 좀 조심하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삼성 E&A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에서의 어떤 증설, 삼성전기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계속 증설 이슈는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화공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사실은 재건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삼성전자 네. 지분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올라가니까 재건 때문에 올라가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다음 달 당장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거의 90% 이상 전망을 네. 하고 있고, 연속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하면
건설주들은 안 좋잖아요. 네. 부동산에 약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저는 매력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그리고 건설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전력설비주입니다. 전력설비주의 대표 기업하면 효성중공업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늘 8%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5월 고점 대비해서 사실 많이 빠지기도 했고 지난주에 저점을 다진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다시금 투자 기회로 삼으면 좋을지 효성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효성중공업도 좋게 보고 있고 네. 전력 그 변압기 쪽, 케이블 쪽은 아직은 좀 봐야 되는데 변압기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흐름을 보시면 워낙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 수급이 다 그쪽으로 몰리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게 저는 변압기 쪽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데이터 센터 지어놔도 전기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또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변압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로 좀 수급이 쏠렸다라면 이게 이제 좀 분산이 이루어진다라면 분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수급 분산이 발생해서 순환매가 나온다고 해서 적자 기업한테 그런 혜택까지 전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한계 기업은 한계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좀 과하게 빠진 쪽이 어딘가 본다라면 대표적으로 저는 변압기,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0-40% 정도 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네. 세게 반등을 효성중공업이 최근 저점 대비해서 20%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22%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그 LS 일렉트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 기업은 최근 한 1, 2주 흐름을 보면 약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추세가 좀 전환될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21선을 효성중공업이 21선을 좀 회복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꽤 올라왔네요. 네, 그 보시면 21선은 이미 지난주 회복을 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21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1선이라든지 11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고 분할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소비주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효성중공업은 그렇다면 한창 이제 잘 나갔을 때 50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갔다가 480만 선에서 쭉 빠졌잖아요. 네. 500만 돌파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충분히 가능하죠. 500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은 뭐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그런 건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워낙에 효성중공업은 지금 거의 품절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가 채 안 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와 500만 원 엄청 비싸 보이지만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수가 효성중공업의 한 3배 반이거든요. 3,600만 주.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1,000만 주가 채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1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은 효성중공업처럼 거의 400만, 500만 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력 설비 탑픽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있지만 효성중공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나 딱 가져가야 된다. 전력 설비 중에. 그냥 3개 이름 적어놓고 덮어놓은 다음에 하나 찝으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이. 그렇게 네. 하시기도 하나요? 근데 뭐 다 네. 똑같잖아요. 아. 네, 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어디가 좋아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냥 셋 중에 하나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LS 일렉트릭이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참 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물론 아까 제가 품절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품절주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 가까이 450만 원 그리고 130만 원 되는 종목을 그죠. 이게 한 주가 그렇게 되면 부담되죠. 부담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도라고 말을 하는데 네. 500만 원짜리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합니까? 분할이 어렵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사실 LS 일렉트릭이 조금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예. 조금 유리하다. 최근에 이제 분할 이제 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좀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효성중공업 한 주 살 거 이거 10주 사면서 또 그다음에 또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력기 기주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 어떤 종목인지 꼽아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제 반드시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어. 테크윙을 가지고 좀 테크윙.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조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HBM 검사 장비가 앞으로 좀 매출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삼성전자도 지금 그 다음 그 H5인가요? 그래서 시제품을 보냈고 네. 하이닉스도 시제품을 좀 보낸 상황이고, 그럼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서부터 매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HBM이 사용되는 게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구글의 TPU가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검사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소켓 관련된 테스트 핸들러 관련해서는 테크윙이 상당히 높은 시장 중 점유하고 있고, 네. 이게 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주요 기업들이 계속 증설을 이제부터는 증설이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쇼티지가 되다 보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말했잖아요. 우리도 80% 90% 영업이익률 좋긴 하지만 이거 오래 못 간다 표현한 것처럼, 그럼 본격적인 증설이 나온다는 거고, 그 증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면 테크윙은 좀 매력적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5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56,000원이면 최근에 좀 바닥권 혹은 뭐 하단에서의 약간 높은 가격이 56,0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 고점 7만 원대가 계속 지난 작년 10월 달 그죠, 막혀 있더라고요. 예, 막혀 있는 자리인데 예.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2024년에도 막혔던 자리가 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9만 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조 중에 테크윙 오늘 장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5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장 반가운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주 그리고 공략주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미트픽 이 시간 오늘도 딜사이트S 정효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빨간불 켜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위주로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에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짓눌렀던 미국이랑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해소가 되는 이제 국면이 사실상 종료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모습인데, 관련해서 종목들, 개별 종목들 특히나 유가에 연동됐던 항공주라든지 해운주들이 일시적인 상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조금 이제 지속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좀 억눌렸던 종목들, 과거에 2차전지부터 해서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수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더라도 여전히 추가적인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노려보셔야 되는데, 근데 당장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대한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전면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긴 했지만은 그에 이제 뒷받침되는 소급들은 아직까지는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유가 자체는 잡혀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터무두고 오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민들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나올 지표 발표라든지 가계 승리에 대한 심리 지표들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보고 나서 돌다리를 좀 두드리고 나서 흐름이 좀 붙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가장 강력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스페이스 X 관련 IPO가 이제 상장하면서 스페이스 X가 뭐 30% 가까운 폭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한 19%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스페이스 X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전체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쏠린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좀 살아나기까지 한 2, 3거래일 정도는 필요할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대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과거 좀 억눌렸던 지금 계속해서 좀 낙폭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종목들 전력 관련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 특히나 제약바 이런 종목들로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한 이제 구간이 좀 보여지고 있다. 최근 차트 자리를 좀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6월 2일이었죠. 8,900 돌파 이후에 낙폭에 대한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보통 지수가 많이 하락이 나와도 한 2%에서 3% 정도 조정 나오는 게 평균적인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수 낙폭이 크면은 많게는 18%, 10% 가까운 그런 이제 개파락 조정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개별 종목들은 2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6월 9일에서 10일 기준으로 7,500선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개판 등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이제 갭으로 뛰었던 구간 자체가 워낙 많이 벌어졌다 보니까 저 갭을 한 번 정도는 중간에 메꾸거나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연도에 좀 두셔야 되고 중동학적인 시장 리스크가 해소가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레바논, 이란에 대한 중동 문제가 100% 마무리가 된 건 아니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시장 불안감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 흐름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50포인트까지 재차 돌파가 나와준 모습인데 아직 21선 자체는 강하게 뚫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힘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일부 쏠리는 종목들,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쏠리면서 아직까지는 코스닥은 강한 반등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11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도 반등이 좀 나와주려면은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 말테우즈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로 수급이 한번 뚫려야 되는데 워낙 5월 말에 과하게 빠졌던 흐름들이 회복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려면 6월에서 7월 달까지는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구간이 그동안에 2차 전지를 오히려 좀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눈여겨보셔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 만들어봤고요. 공략주에 대한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공략했었던 고영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 랠리 보여줬습니다. 지금 4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무려 36% 넘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공략주였던 LG이노텍 공략한 지 하루 만에 오늘장 16%라는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리뷰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먼저 LG이노텍 먼저 좀 말씀드리면 LG이노텍도 바로 매수하자마자 13% 넘어가는 이제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LG이노텍은 워낙 종목 자체가 강하고 저렇게 시장이 억눌릴 때 실적이 강한 종목들은 중간중간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트텍 시청자분들 LG이노텍 완전 이제 단기적인 저점에서 잘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꾸준하게 좀 이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워낙 AI 기판에 대한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2분기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 이제 수급이 재차 붙어주면서 반도체 기판부터 해가지고 핵심 부품들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2분기,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광학 솔루션 관련한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판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수요 자체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진 자체가 올라가고 영업이익, 특히나 이제 실적 자체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 특히나 모빌리티 쪽 솔루션 같은 경우 이미 수주 잔고로 20조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매출도 탄탄하게 깔려 있는데 수요 자체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호재와 겹치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LG이노텍 최근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지난 6월 1일 날 단기 고점이었죠. 180만 원대를 강하게 한번 뚫어주고 난 뒤에 워낙 단기간 3, 4거래일 만에 주가 자체가 거의 100%가 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5월 26일까지만 하더라도 80만 원대였던 주가가 3, 4거래 만에 2배 가까운 100%가 넘는 급등 내리가 나왔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조정 자체도 그만큼 좀 심하게 나오면서 20% 이상의 급락이 좀 나왔었고, 단기 고점 180만 원대 뚫고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밴드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면서 이격을 낮춰 나가고 있죠. 항상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100만 원 전후짜리, 이 100만 원짜리를 굉장히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부 21선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 이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살짝 이탈하면서 21선 기준으로 손절하는 물량들을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이제 타점이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11선을 재차 돌파를 해주면서 120만 원대까지 한번 뚫어주는 모습이죠. 120만 원대 이상에서 안착이 되는지가 이제 오늘 최대 단기적인 관건인데, 이미 그렇게 매수하고 나서 10%, 많게는 이제 15%의 상승을 올라가고 있을 때는 구태여대가 구태 이제 수익 구간을 짧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30, 140 이상까지 끌고 가면서, 제가 LG노텍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이제 15,000대를 잡아드렸어요. 충분히 15,000대 이상을 이제 잡아가시되, 다만 장세 자체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설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113만 원짜리를 굳이 깨지 않는다면은 짧게 수익 실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113만 원짜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그 자리를 건들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150만 원대까지 수익을 키워가셔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용 한 종목을 더 보자면, 고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스태픽 종목 나오고 나서 바로 매수하자마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많게는 이제 30%가 넘는 이제 급등을 보여줬는데, 다만 1, 2거래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눌리는 구간입니다. 강하게 1, 2거래 장대 항목 퍼지고 오늘 자리에서 한 3, 4%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지금 37,800에서 한 38,000 전후의 가격 조정 나오는데, 결국에 지난 45,000원 구간 정고점을 뚫기 직전에 한방 이제 쉬어가는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그대로 끌고 가시고, 고용 같은 경우에 자동화 시스템 장비 제조 관련해서 미국, 유럽,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판매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면서 수요 자체도 올라가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AI 핵심 기술인 이제 기술들을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SDI라든지 AY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1위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점유율 자체를 이제 꽉 쥐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세가 흔들리더라도 기업에 대한 이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그런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 비중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고점 45,000원 라인 때 소득 자체가 지난번 단기 고점 뚫었을 때도 거래대금이 한 6천억 정도 나와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장대 항목 터지고 나서 오늘 가격 조정 나오지만 거래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1,000억 미만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한 템포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로 붙었던 물량들만 짧게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흐름에서는 충분히 추세를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의 정고점 45,000 돌파 보면서 목표가 5만 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거래일 만에 36%가 넘는 수익 주고 있는 고영도 리뷰해봤고요. LG 이노텍도 지금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률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리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오늘장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는 LG전자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장 LG 그룹주들 다시금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LG전자도 7%라는 강한 탄력 보여지고 있는데요. LG전자 이제 젠스망 모멘텀이 사라진 이후로 또 한 번의 모멘텀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LG전자 자체가 워낙 단기간에 고점을 찍고 조정폭이 과하게 나온 만큼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재차 반등 나온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모멘텀 자체 특히나 최근에 엔비디아 협력 관련해서 강한 모멘텀이 붙었지만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는,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이 재료가 붙어주면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수급이 한번 불었는데 이 재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결국 엔비디아 로보틱스 협력 관련해서 이 기대감은 지속이 되고 있고, 다만 주가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워낙 강하게 나왔던 만큼 이
로보틱스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 실적으로 붙을 때 다시 한번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결국 지금 24만 원 전후에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뭐 24만 이하라든지 뭐 20만 원 정도 이런 구간까지 한번 조정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AI 로봇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가상 플랫폼이죠. 아이작 기반으로 자사 로봇 진화하고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LG전자가 과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뭐 TV라든지 가전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던 그런 매출들을 AI와 연결된 그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AI 관련된 알고리즘과 계속해서 엮어 나가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가격 조정 나올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가 있다. 최근에 로봇 상용화 테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용을 하면서 전장 사업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고 물류창고 뭐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배송 로봇 이런 것들을 넘어서 스마트 팩토리용 전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계속해서 글로벌 대기업들과 상용화 단계들을 거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앞으로 뭐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제 재료 기대감이 한번 두세 번 정도 더 강하게 뛰어 올라갈 자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보시라 말씀드렸고 다만 단기 지난 이제 6월 2일이었죠. 6월 2일을 40만 원대 위에서 좀 단기간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대라든지 뭐 추매에서 어느 정도 뭐 평당 내가 30만 원 이하까지 낮출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추세를 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워낙 단기간에 이제 고점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손절 라인대를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뭐 전장 산업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냉각 솔루션 수요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게 전력 소비량과 더불어서 이제 발열 문제인데 결국에 이런 발열 문제를 잡으려면 냉각 솔루션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LG전자가 또 잘하는 게 냉난방 시스템 관련해서 뭐 공조 시스템, 칠러 이런 솔루션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수혜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AI 데이터 센터 이런 냉각 솔루션과 이제 협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중간중간에 뭐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앞으로 좀 자주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최근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지난 6월 1일이었죠. 46만 원 최고점을 돌파 이후에 LG전자 자체가 워낙 단기간에 급등이 좀 나왔던 만큼 저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 나오면 당연히 조정폭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4, 5개월 만에 주가가 100%가 넘게 올라갔던 만큼 기존에 원래 20만 원대 주가까지 또 빠르게 눌려졌던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낙폭 자체도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반등 자체가 한번 크게 튀어 올라갈 자리라고 보여지고 전형적인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의 패턴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1파, 2파 나와주고 다시 3파 이후에 재차 21선 근처에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존의 20만 원짜리를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30만 원, 많게는 뭐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 관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35만 원까지는 자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20만 원짜리를 깨지 않는다면 기존의 LG전자를 들고 계신 분은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만 원이라는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강한 반등 탄력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LG전자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업체들 그 안에서 LS그룹주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도 오늘장 초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관심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받고 있는 LS일렉트릭인데요. 또 다른 모멘텀은 어떤 걸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최근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라갔던 게 LS일렉이라든지 뭐 현대일렉트릭, 전기전선 쪽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5월달 최고점 찍고 기술적인 가격점 자체가 굉장히 좀 과하게 나온 측면들이 있어요. 일부 뭐 전기전선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많게는 고점 대비 50% 거의 뭐 반타작 수준의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자체가 크게 나왔던 만큼 빠르게 올라온다면은 전기전선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수주가 지속이 좀 되면서 결국에
AI 센터가 늘어난 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전선 쪽, 특히나 뭐 ESS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기 전선 쪽에 대한 수급들이 좀 지속이 됐는데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데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직료 배전 솔루션이 핵심 기술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워낙 LS 일렉 같은 경우에 34만 원 고점 대비해서 5월 한 달 반 정도의 가격 조정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굉장히 조정폭이 좀 길었던 만큼 단기간에 6월 달 같은 경우에 조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7월 달, 8월 달 단기 상승이 한번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 관련해서 북미 쪽의 매출이 지속이 좀 되고 있어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퀀터 점프 수준으로 좀 증가하면서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 배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LS 일렉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상당히 좀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1분기 북미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80%가 폭증을 하면서 3천억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북미 쪽에서 이렇게 인지도를 한번 잡으면은 이 추가적인 매출들이 계속해서 좀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특히나 뭐 초과학 변압기라든지 뭐 ESS에 대한 성장 자체가 뭐 일시적으로 주춤하더라도 AI에 대한 수요 자체는 결국 AI는 지금 이제 막 초창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최근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LX 일렉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이었죠. 5월 7일 날 34만 원 최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 자체가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뭐 조정 나올 때도 거래대금 일부 터진 날도 있었지만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래대금 자체는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어요. 지난번 20만 원 이하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뭐 61선 자리라든지 기존의 뭐 기술적인 이동평균선 자리들 한번 깨는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밴드 하단 자리를 다시 한번 고쳐주면서 22만 원, 오늘 21선 자리까지도 재차 돌파하면서 25만 원까지 강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에 큰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있었던 뭐 작년 10월 달이라든지 한번 강한 급등이 나와주면은 중간에 그 가격을 적응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1월, 올해 1월까지 박스권 자리 10만 원대에 유지를 해주면서 가격에 대한 적응을 거치고 나서 재차 정고점 돌파 나오면서 15만 원대까지 일시적인 돌파 나오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단기 정고점 돌파 나오면서 34만 원대 최고점 찍고 가격 조정에 대한 이제 폭 자체가 워낙 단기간에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단기간에 좀 강한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큰 그림상 봤을 때 이런 계단식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결국 저점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20만 원대 저점을 다시 한번 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런 추세는 다시 한번 7월달, 8월달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꾸준하게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아직 없는 분들은 22만 원 전후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주, 오늘장 급등해주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된 기대감이 묻어있는 LS 일렉트릭으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반등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장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다라고 예고해 드렸었는데요. 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대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로봇주들입니다. 오늘은 휴머노이드 그리고 방산 로봇에 대한 기대감 묻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예고해 드렸어요. 오늘장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로봇주들도 뭐 최근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봇 사이로 관련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면서 로봇 업종들 자체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SP 종목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가격대에 좀 안착이 됐어요. 최근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이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 로봇의 핵심적인 부품 액추에이터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로봇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부품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이제 액추에이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요가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매출액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많게는 50에서 100%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따른 수요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로봇이 상용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하면서 영업이익도 추가적으로 퀀텀 점프가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실적도 올라가고 수요도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너무 이제 과도한 과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PT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 라인대에서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방산
로봇 중에서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뭐 모션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가치도 이제 구축을 하면서 기본적인 캐시카우 로봇들을 좀 깔고 있어요. 캐시카우를 깔고 있다 보니까 기본 매출 플러스 수요가 늘어나는 로봇 기대감까지도 매출이 이제 연장되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최근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단기간에 이제 5만 원 정도에서 한 박스권 좀 형성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탈피 시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격도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고 단기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좀 지금 매수 기회다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 추세를 보시면은 특히나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기관 외인들에 대한 이제 양매수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스픽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뭐 LG이노텍도 바로 매수하자마자 10에서 15% 최근 뭐 고영부터 해서 다 매수하고 빠르게 20% 30% 넘어가는 그런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트틱 종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목을 체크를 하셔야지 내가 최대한 단기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너무 늦게 체크를 하시면 이미 종목 자체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10% 15%가 날아가고 난 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정보방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셔서 수익대 가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공개 기대감 나와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멘텀이 묻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명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공략주와 함께 매일매일 시황도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라임히트픽 시장 전략과 함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 딜사이트헬스 정효재 전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전쟁 종전에 합의한다라는 소식에 우리 시장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 14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에서 걸렸고요. 다시금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상반기에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삼전 닉스를 필두로 해서 상승했던 우리 종목들 전대미문의 증시 호황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현자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신 김학균 전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개국 2주년 특집 대담으로 준비했고요.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오늘 아침 정말 좋은 소식으로 전무님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뜨거운 시장입니다. 네. 지난 1년간 거의 180% 이상, 200% 가까이 상승한 우리 시장. 일단은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전쟁이라는 큰 변수를 맞이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장세였잖아요. 네. 상반기 우리 시장에 대한 총평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호황 이렇게 대호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 정도 연초에 출발해서 6,000, 7,000, 8,000까지 넘어섰고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다. 일본도 보니까 지금 니케이 225 지수가 오늘 보니까 69,000행 하더라고요. 네. 일본 사람들도 니케이 지수 앞에 6 잡은 게 4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7만 행 가고 있고 미국 사람들도 S&P 500 지수 앞에 7자 붙은 거 뭐 몇 달 안 됐고요. 네. 대만 각원 지수 4만 포인트 넘어간 것도 금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6천, 7천, 8천 이렇게 라운드 넘버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현상이고 그렇지만은 한국 시장이 몇 년 동안 좀 눌려 있었고 또 반도체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뭐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리면서 글로벌 전체적인 화랑 속에서도 한국이
가장 빠르게 뜀박질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상승의 흐름의 주인공 삼전 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도 삼성전자가 이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양극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주가 굉장히 뜨거웠던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만큼 또 오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고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최근에 소부장을 필두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뜨거운 지수, 소외된 종목 이게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고 코스피를 그려보면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숫자보다 한 3,000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작년도 4월달 그 저점이 한 2,300이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도 오른 건 맞는데 이게 작년도 한 11월부터는 거의 두 종목의 독조가 나타나면서 상당수 종목이 소외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좀 딜레마가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주요한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발표를 해도 진짜 시장이 인색하게 반응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익이 늘어나고 배당 수익률 꽤 높은 종목들도 주가가 못 오르는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익 전망치가 더 빠르게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두 종목의 PER이 7배대 초반이고요. 네.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싸 보이고 괜찮은 종목들도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싸니까 네. 물론 이 PER이라고 하는 게 주가는 지금의 주가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전망치니까 이 전망치가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근데 지금 이익 추정치 자체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또 이 두 종목이 뭐 시가총액의 50%가 넘어가는 뭐 정말 과거에 못 봤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 빼면은 또 조금 넓혀 보더라도 AI 밸류 체인에 속한 종목들 빼면은 아마 주가 지수 8,000포인트에 걸맞는 체감 지수를 경험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주가 차별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증시로 들어온 신규 자금이라고 하면 지난 팬데믹 때 동학개미 시기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이제 130조를 넘는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그 가계자금의 머니무브가 이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이 동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작년 11월 이후에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코스피 4천이고 그 기간 동안에 한 140조 원 넘게 주식을 파는데도 코스피가 8천까지 왔으니까 말씀하신 가계자금의 머니무브가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때가 2021년에 75조 원 들어왔는데 네. 6월 8일까지 들어온 돈이 129조 원입니다. 1년이 안 돼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으니 네.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규 자금의 증시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도 한 번 머니무브가 나타나면 이런 흐름은 최소한 1년 이상 갔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겠지만은 한국의 가계자금의 유입의 속도,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수급 측면에선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앞서도 말씀하신 외국인의 매도세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시장 좋다면서 삼전닉스 반도체 좋다면서 외국인은 계속 팔아 넘기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게 정말 좋은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물론 기관에서 포트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정하는 기계적인 어떤 리밸런싱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자본시장 개방 이후로 금액 기준은 가장 많이 파니까 네. 이게 뭐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든 외국인 자금을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네. 작년도 11월 이후로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점에서 코스피가 2배가 됐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한국과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나라가 대만인데 네. 대만에서도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어요. 대만도 뭐 경제도 굉장히 괜찮고 지금 AI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인데 네.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지수에 MSCI 기준 들어가 있죠. 근데 올해 MSCI 지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마이너스입니다. 인도도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기계적인 성격의 포트폴리오 성격이 조정 성격이 외국인 매도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다시금 해보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삼전닉스를 빼면 우리 주가가 거의 이제 3,000포인트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우리 주가의 향배를 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뭐 구조적인 할인으로 봐야 되는지 앞서도 이제 올해 PER 그리고 내년도를 봤을 때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올해 하반기에 좀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이 지금 7배대 올해 네. 실적 기준으로 내년 실적 기준으로 5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예상되는 기업 이익 곱하기 PER이 이제 주가가 나오는데 네. 지금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10배가 넘게 올랐고 10배가 뭡니까? 한 20배 정도 오른 거 아닌가요? 3, 네. 4년 보면. 삼성전자도 5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PER이 높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익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 기업이 전통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뭐 이랬던 것도 맞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익 추정치가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PER 밸류에이션보다는 제 생각엔 이익 추정치 상향이 당장의 어떤 주가를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트리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죠. 또 7월 첫째 주에는 삼성전자가 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는데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미래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이게 PER이 5배, 7배가 맞냐 이건 다음 차원의 논의일 것 같고 지금 주가는 네.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일단락이 될지를 가늠해야 되고 뭐 사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선 그걸 미리 알기는 사실 좀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은 실적 발표가 났을 때라도 한번 좀 판단을 잘 내려야 되고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머리에 팔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머리라고 생각해서 미리 팔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도 뭐 지금 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꺾이는 걸 보고 머리가 아니라 어깨쯤에서 파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네. 지금처럼 이익 추정치가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익 전망이 말씀하신 대로 몇 달 사이에 급격히 상향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사이클 고점에서 추정치가 빗나간 사례도 이제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반도체가 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틀리는 업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커머디티 범용이라고 할 때는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없습니다. PC 안에 이 노트북 안에 뭐 네. 삼성 거 꽂으나 하이닉스 거 꽂으나 마이크론 거 꽂으나 뭐 성능은 똑같아요. 근데 기업이 가진 경쟁력은 이걸 얼마나 싸게 좋은 수율로 만드느냐가 기업의 마진을 결정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용 제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때는 사실 누가 사갈지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PC 업체 사가는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필요한 걸 샀으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약간 워낙에 이제 AI 투자 붐이 일고 이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뭐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CEO가 뭐 한국에 오는 것도 다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좋아지는 면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못 봤던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늘어날 거란 기대가 있는 거고 이걸 굳이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 반도체를 사쓰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언제 줄어들 거냐. 근데 지금은 이 비즈니스 본연의 흐름으로 보면 지난주에 오라클 같은 회사도 올해 설비 투자를 뭐 한 456억 달러 정도 했는데 내년에 700억 달러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훌륭한 기업들 아닙니까? 돈을 잘 벌고 현금 흐름도 좋고 그거 가지고 반도체를 사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작년 10월에 메타가 회사채 발행했죠. 네. 1월 달에 구글이 회사채 발행했죠. 3월 달에 아마존이 회사채 발행했죠.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증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구글도 증자를 840억 달러 했습니다. 이번에 스페이스 X가 자금 조달한 게 750억 달러예요. 그보다 더 큰 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타인 자본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쓰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채 발행해서 칩 사서 쓰는 그런 수요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반도체 AI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제가 알 수 없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편은 좋은 규모기도 하지만은 뭔가 이자율 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도체 이익 전망치마저도 금리에 많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쟁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 그 피크를 치고 어떤 공포감이 사로잡으면 이전처럼 뭐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어떤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거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뭐 투자가 한없이 늘어날 수 없어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속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뭐 전 지구가 데이터 센터로 덮이게 돼요. 통상적인 성장률보다 특정 산업의 성장률이 너무 뜀박질을 하게 되면 이건 지속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언제라도 그 시기가 오는 걸 우리가 잘 가늠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뭐 이거를 역시 뭐 저 역시도 이걸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그냥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오라클까지도 뭐 700억 달러 정도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고 형편이 더 좋은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더 크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래서 AI 생태계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승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세컨티어나 아니면 후발주자들이 지금처럼 칩을 살 거냐라 그러면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하나의 조건으로서 말씀을 드릴 뿐이지 네. 그 시점이 언제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컨대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뭐 반도체 주식들도 크게 조정을 받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인들이 감지되는 건 없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라는 것도 이제 돌고 돌아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저는 한 연말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 이 하이퍼 스케일러로 불리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네.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뭐 반도체 투자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금리라고 하는 매크로 변수가 그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연말이나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금리가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우리 증시가 정말 가파르게 오른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과열됐다라는 지적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쏠리면서가 더불어서. 그러니까 2026년 증시를 읽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 받아들여야 할 투자의 어떤 규칙,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제시를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입장인데 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 주가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다만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단기 변동성까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미국 증시가 만들어지고 하루 동안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1987년 10월 19일에 블랙 먼데이거든요. 다우지수가 하루에 22.6%나 폭락했습니다. 예. 근데 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는 미국 증시가 8, 90년대가 지금의 버금갈 정도로 강세장이었어요. 뭐 길게 보면 그건 거의 뭐 기억도 안 나는 그렇게 급락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 국면에서 내가 레버리지로 투자한 사람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실은 오늘 8천 한 뭐 4,500 갔지만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되게 살벌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주말에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르더라도 우리가 변동성을 맞추는 게임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변동성에 노출이 됐을 때 내 포지션이 치명상을 입는 포지션을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투자에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반도체 좋으니까 반도체 2배짜리 사시고 이런 것도 자기 선택인데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고 단일 종목이고 거기 레버리지고 거기다 펀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합당한가요? ETF라는 ETF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뭐 존 보글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해리 마코이치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실은 완전히 분산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게 개별 종목보다 낫고 또 수수료도 싸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장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고 좋은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함이 그거는 저는 이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짧은 조정에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또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돈을 벌게 되면 투자를 뭐 멈출 이유도 없죠. 왜 멈춥니까? 근데 투자를 계속해서 무리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은 뭐 지금처럼 계속 강세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내 포지션이 훅 갈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번 방식으로 사람들은 투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노멀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장에서의 레버리지가 좋죠. 그렇지만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때나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도 늘 새로운 것들을 깨치려고 해야 되지만 투자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새로운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버틸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평생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결국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어떤 주식이 불려줄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가장 크잖아요. 물론 이제 인류에 도움이 되고 어떤 가치에 대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불려주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결과가 거죠. 중요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다음은 무엇일까? 반도체가 이렇게 잘 가는데 그동안은 좀 소외됐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내가 방향을 좀 틀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하실 수 근데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맞는다는 근거 하에서는. 네. 근데 반도체 이익의 추정치는 과거에도 많이 틀렸고, 근데 과거보다는 비즈니스가 조금 달라진 면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뭔가 좀 장기적으로 메모리를 사가는 고객이 생겼고, 또 두 번째는 과거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이 지금처럼 과점화됐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뭐 이렇게 과점화된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이상이 됐는데 한 5년 전만 해도요. 3사가 경쟁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훨씬 위에 있고요. 네. 하이닉스가 훨씬 밑에 있고 마이크론 훨씬 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거의 1, 2위의 경쟁력의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 과점 체제에서도 아주 지배적인 사업자일 때는 사이클이 나빠질 때 약간의 출혈 경쟁을 하면서 2등과 3등을 선두업체가 막 억눌렀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클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오고.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다운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저는 파괴적 양극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싼 주식을 사는 거는 철학이나 가치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앞으로 3, 4개월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가면 그게 더 갈 거다라는 생각인데, 좀 많이 오른 종목은 조정도 깊게 받고 또 이익 추정치 자체가 어쨌든 과거보단 좋아졌지만은 소비재나 이런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잘 틀리는 섹터니까, 내가 뭐 배당 수익률도 지금 보면 PBR이 1 미만이고 ROE가 10%가 넘고 배당 수익률이 3% 넘는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 선택하는 건 내 철학이죠. 지금처럼 미국에서도 쏠림이 있을 때는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마이너스인데요. S&P 500 사상 최고치를 치고, 뭐 워렌 버핏은 지금 이제 작년 말로 은퇴했지만 한 10년에 한 번씩 버핏 보고, 야, 버핏도 이제 좀 한물 갔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나고 나면 버핏이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건 그때 쫓아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지금 저평가된 주식을 샀을 때 하반기에 좋을 거냐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철학의 문제예요. 조정받더라도 내가 감내할 만한 정도로 상당히 싸진 종목이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하반기 정도나 짧은 어떤 시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깨지기에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과잉으로 보긴 힘드니까요. 네. 좀 길게 보면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꺾이는 어떤 순간들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이번에 사실 그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압박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제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FOMC의 결정 이번 주에 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만, FOMC 어떤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좀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국의 중앙은행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한국은행의 결정보다 연준의 결정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미국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 국면으로 갔다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고, 미국의 시장 금리가 2022년, 2023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9% 넘을 때 네. 5.25%까지 갔죠. 근데 지금 3.75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물가 수준에서 연준이 금리를 굳이 뭐 많이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환경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한은의 결정은 뭐 이제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금리 올리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네. 이게 뭐 좀비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커버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좋은 장에서도 연간으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900개가 넘고, 네. 작년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소위 물릴 수 있어요. 뭐 물렸더라도 견디고 제값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도 투자인데, 네. 모든 종목이 손해봤다고 또 회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손해 보더라도 물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에 물려서 장기 투자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한국의 경우는 어쨌든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사이클로 확연하게 가니까 적어도 내가 투자한 종목의 어떤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커버 못해. 네. 지금 장이 소외가 되고 있어. 뭐 그런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투자라고 하는 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도 나의 적극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한국은 재무적으로 부실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작년부터 해서 1년간 정말 너무나 큰 상승을 보여줬던 우리의 증시인데, 투자를 그 이전부터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고, 결국에는 조정이 오고, 그리고 또 고통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어떤 팬데믹 때도 정말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러우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많이 좀 네. 장기간 빠졌던 시장 흐름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는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지금은 뭐 저처럼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느낌을 말씀드리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실적할 때마다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하반기에도 금리가 네. 시장 금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색깔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금리가 미국 시장 금리가 뭐 통제 못할 정도로 급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뭐 시장은 뭐 올라가는 기울기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6월도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제 2026년도 하반기가 됩니다. 하반기 증시의 어떤 관통할 키워드 혹은 주요한 이벤트, 주목할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당장 이번 주 FOMC도 뭐 중요할 것 같고 연준이 시장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강세장에서는 예단하는 것도 리스크예요. 아. 예, 우리가 사실 5,000일대로 비싸다고 생각하고 6,000일대로 비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걸 봐야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어깨쯤에서 판단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단하기보다는 주가가 한 20% 정도 밀렸을 때 한번 자기 포지션을 좀 돌아보는 한 발 먼저보다는 좀 한 발 늦게가 이런 장에서는 미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발 먼저보다 한 발 늦게가 이런 장에 미덕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의 증시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증시에 대한 어떤 정리 그리고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김학균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전이라는 이슈 속에서 우리 증시 오늘 좀 뜨겁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제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꺾였던 코스닥이 다시금 좀 반등하면서 이 강보합권으로 다시금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코스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종전이라는 이슈 19일에 서명을 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그리고 간밤에 있을 미국 증시의 흐름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